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45세의 김민재와 그의 여동생 김수진, 42은 어릴 적부터 남몰래 특별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두 사람은 동네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신랑 신부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낡은 골목집 앞에서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민재의 어머니 김정희가 그들을 불러 집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했다. 이제 그만 놀고 집에 들어와서 손도 씻고 밥 먹어야지. 밤이 늦었어. 정희의 엄격한 목소리에 민재와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먹는 식사 후 두 남매는 같은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놀이를 마치지 못한 아쉬움에 민재가 수진에게 말했다. 엄마가 안 봤으면 우리 계속 신랑 신부 놀이 했을 텐데. 수진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그 놀이 진짜 재미있었어. 민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계속하자. 근데 우리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뭘 하는지 알아야 해. 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민재는 장난스레 속삭였다. 그럼 우리 부모님 결혼하는 모습 보면서 배워보자. 두 남매가 몰래 부모님의 방으로 다가갔다. 다행히 부모님의 방문은 오래된 자물쇠가 고장나서 반쯤 열려 있었고 민재와 수진은 소곤거리며 살금살금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이 본 광경은 어린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신기하고도 충격적이었다. 부모님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평소 듣지 못했던 대화들,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들이 두 남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얘야, 저게 뭐야? 수진이 속삭였다. 몰라. 그런데 뭔가 이상해. 민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그들은 곧 방을 빠져나가며 부모님이 욕실에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왔다.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 수진이 물었다.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도 해보자. 하지만 엄마 아빠 몰래. 그날 밤부터 두 남매는 부모님을 몰래 관찰하며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하곤 했다. 수진은 엄마의 말투와 행동을 흉내내기 시작했고 민재는 아버지의 태도와 몸짓을 흉내냈다. 그들의 비밀놀이가 매일 밤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와 수진은 부모님으로부터 각자 자신의 방에서 자라는 엄명을 받게 되었다. 이제 너희도 다 컸으니까 각자 방에서 자라.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두 남매는 다시 이전처럼 몰래 만나 비밀스러운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민재에게 다가왔다.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당장 엄마 아빠가 함께 장례식에 가야 해서 너희 둘을 잘 부탁해. 민재는 시험 준비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수진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민재는 수진과의 일상, 그 특별한 유대감을 떠올리며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세월이 흘러 민재는 대학을 졸업했고 수진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수진이 결혼을 준비할 때 민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다. 수진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 피임약을 복용했고 어느 날 민재에게 말했다. 우리 이러면 안 돼. 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 이건 계속될 수 없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다. 결국 그는 지방으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몇 년 후 민재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서울 근교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가끔 어린 시절 수진과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 비밀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에게서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재야, 우리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를 덮칠 것임을 직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리의 저녁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김민재는 창문 옆 작은 탁자에 앉아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 단순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집 안은 고요했지만 민재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그날 밤 민재는 수진과 약속한 카페 달빛 정원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이 카페는 구리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한옥 카페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늑한 공간이었다. 민재는 검은 슬랙스에 짙은 남색 셔츠를 입었고 손목에는 은은한 은색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긴장으로 반짝였고 손가락은 커피잔 가장자리를 살짝 만지작거렸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민재보다 3살 어린 42세지만 우아함과 도발적인 매력이 공존하는 여인이었다. 진한 와인색 미니 원피스가 그녀의 매끈한 다리를 드러냈고 은빛 귀걸이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수진은 긴 생머리를 자연스럽게 넘기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야, 오빠.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수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재야,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생각했어. 우리 사이에 남은 그 비밀,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 뭔가 알려줘야 할 게 있어? 민재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뭔데?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나 임신했어. 그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어?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카페 안 조용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둘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야? 수진가 허탈하게 웃었다. 너무 웃기지?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야.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재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먼저 침착하자, 수진아. 잘못된 건 아니야. 우리 함께 해결하자. 그날 밤 두 사람은 과거의 비밀과 현재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민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결심했고 수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카페를 나서는 순간 수진의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조심해라. 민재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들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구리의 작은 골목길을 걷던 김민재는 어젯밤의 불길한 메시지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다. 출근길 버스 정류장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간단히 떡볶이를 사 먹으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매콤한 맛에도 그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민재는 마치 자신이 거대한 미로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 씨, 오랜만이네요. 민재가 돌아보니 검은색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민재가 대학 시절 잠깐 알았던 이재훈이었다. 지금은 서울 강남에서 법률 회사에 다니는 성공한 변호사였다. 이재훈 씨. 무슨 일로 여기서?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재훈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들었어. 그게 내 동생 건가? 민재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가족 문제입니다. 이재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재야, 넌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야. 내 동생의 남편 쪽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너희 둘 다 위험할 수 있어? 민재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말에 겁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민재가 낮게 물었다. 일단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 믿지 마. 그리고 누군가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 민재는 떡볶이 봉지를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씨. 하지만 이재훈이 떠난 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그 쪽지에는 단 한 줄,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음모가 시작되었다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민재는 보았다. 그림자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민재와 수진의 비밀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 구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거실에는 아내와 두 아이가 평화롭게 있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시 숨을 고르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옛날 다락방에서 만나. 중요한 얘기 있어? 민재는 머리를 극적이며 생각했다. 다락방이라? 어릴 적 우리 둘만의 비밀 장소였지? 그곳은 구리시 외곽의 오래된 한옥집 다락방으로 먼지 쌓인 나무 바닥과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드는 곳이었다. 저녁 8시, 민재는 조심스레 다락방에 도착했다. 수지는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짙은 청색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는 살짝 웨이브가 져 있었고 은은한 향수가 공기 중에 퍼졌다. 민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늦어서 미안해. 수진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민재가 대답했다. 수진은 깊은 숨을 쉬고는 말을 이었다. 민재야,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섰어.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심지어 우리 가족까지 위협하고 있어. 민재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누가? 왜? 수지는 손을 떨며 말했다. 아버지 쪽 친척 중에 우리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우리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계획이 진행 중이야. 민재는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지는 눈동자를 흔들며 답했다. 우리가 싸워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 그 순간 다락방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수진과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그들의 뒤에 놓인 과거의 비밀이 이제는 단순한 추억이 아닌 목숨을 건 싸움의 시작임을 알렸다. 그날 밤, 다락방의 어둠 속에서 김민재와 김수진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바깥에서는 부슬비가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고 오래된 한옥의 나무 바닥은 습기로 인해 삐걱거렸다. 수진의 입술은 살짝 떨렸고 민재는 그녀의 손끝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안심시키려 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도망칠 수 없어. 맞서야 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빠. 우리 둘만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두렵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민재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게 우리가 찾은 증거야? 친척 중 한 명이 우리 가족의 비밀을 악용하려는 녹취 파일과 사진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며칠 전 이재훈 변호사가 준 거야? 그가 우리를 돕겠다고 했어? 갑자기 다락방 문이 세차게 흔들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물렸다. 밖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가. 민재가 조용히 소리쳤다. 숨자. 두 사람은 다락방 구석에 숨었고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문 손잡이가 흔들리고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애쓰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숨을 죽이며 수진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 순간
창문 밖으로 한 줄기 빛이 비쳤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문을 두드리던 인물은 당황한 듯 발걸음을 돌렸다. 경찰이다. 이럴 수가. 민재와 수지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복잡한 음성들 사이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모르는 진짜 비밀이 있다. 두 남매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험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김민재와 김수진이 숨었던 다락방 밖, 경찰들은 신속하게 집 안을 수색했다. 외부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젖은 나무 기둥이 삐걱거리며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민재는 숨을 죽인 채 수진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과 결의가 뒤섞여 반짝였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수진이 속삭였다. 우선 우리가 가진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해. 그리고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조심해야 해. 민재가 대답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비밀을 공유했던 다락방 구석에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녹음 파일을 담은 USB, 그리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적어둔 여러 메모들이 들어있었다. 민재는 상자를 가방에 넣고 준비해둔 작은 지갑에서 현금을 챙겼다. 우리 잠시 여기서 벗어나야 해. 민재가 말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다. 그럼 오빠,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거야? 이번엔 꼭 나 잡지 말아줘. 민재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이번엔 내가 도망칠 차례야.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밤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구리의 골목길은 비가 갠 후 더욱 선명해졌고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수지는 검은색 트렌치코트 아래 은은한 레이스가 살짝 비치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민재는 간결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채 긴장한 표정으로 앞장섰다. 우리 이대로 계속 숨기만 할 수는 없잖아. 수진이 말했다. 진짜 진실을 밝혀야 해. 민재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맞아.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자신부터 지켜야 해. 그래야 싸울 힘도 생기니까.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카페였다. 이재훈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하며 말했다. 지금부터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재산과 명예,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야 할 이유가 생긴 거군요. 수지는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그러나 이재훈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했다. 그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고 그는 전화를 받으며 얼굴을 굳혔다. 여기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어요. 카페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림자처럼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재와 수진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올 운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강남의 어둠 속 카페 블루문에서 김민재와 김수진, 그리고 이재훈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다음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카페 내부는 은은한 재즈 음악과 함께 향긋한 커피 냄새가 퍼졌지만 세 사람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수지는 검은색 시폰 스커트에 붉은 립스틱을 발라 은근한 매력을 뽐냈고 민재는 깔끔한 회색 셔츠와 다크진으로 단정한 모습이었다. 이재훈은 흰 셔츠에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가 가진 증거로 친척들의 음모를 폭로하면 가족 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재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뜻이죠. 민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이재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먼저 증거를 안전한 곳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언론과 접촉해 공개할 시기를 조율해야 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우리를 막으려 할 거예요. 이미 감시가 시작됐으니까. 그때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검은 코트를 휘날리며 다가와 이재훈에게 낮은 목소리로 귓속말을 했다. 세 사람은 순간 긴장하며 서로를 바라봤다. 누구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박상현입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박상현은 서울경찰청 특수수사대 출신으로 지금은 사설조사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러분의 가족 문제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재산 문제뿐 아니라 오래된 비밀 조직과도 연관돼 있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비밀 조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박상현은 무거운 표정으로 답했다. 여러분 가족 안에는 감춰진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지키려는 자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재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해요? 박상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선 증거를 안전하게 숨기고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카페 밖, 거리 가로등 아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세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손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반짝였다. 민재와 수진의 운명은 이제 거대한 음모의 중심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적한 골목길, 김민재와 김수진, 그리고 박상현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마치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민재는 어둠 속을 걸으며 머릿속으로 다음 행동 계획을 세웠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민재 씨, 우리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냉철했으며 끝에는 서늘한 웃음이 섞여 있었다. 당신과 동생이 가진 비밀, 곧 모두 드러날 겁니다. 준비하세요. 민재는 전화를 끊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누군가가 뒤를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고개를 돌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날 밤, 수지는 집에서 혼자 있었다. 검은색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갑자기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치며 사라졌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창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수진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혹시 무슨 이상한 일 없었어?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젯밤에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 창문 밖에 그림자가 있었어. 민재는 결심했다. 이제 숨을 곳이 없어.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 박상현 씨에게 연락해. 곧이어 셋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만남 장소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찻집이었다. 고풍스러운 나무 기둥과 종이 등불이 은은하게 빛나는 곳이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마주한 상대는 단순한 친척도, 가족 문제도 아닙니다. 박상현이 말했다. 오랜 기간 숨겨진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민재가 물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박상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우선 당신과 수진 씨 안전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공개할 타이밍을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진실을 밝혀야 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어. 그러나 찻집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손에는 작은 칼집이 쥐어져 있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두 남매를 기다리고 있었다. 침묵 속에 감춰진 진실은 곧 폭발할 것이며 그때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한옥마을 찻집에서의 긴 대화가 끝나고 김민재와 김수진, 박상현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민재는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며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획을 세웠다. 그의 손에는 늘 소중히 간직해온 USB가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가족의 비밀을 밝힐 중요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집에 도착한 민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거실 불빛 아래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민재는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재야, 오늘 밤 우리 다락방에서 다시 만나야 해. 중요한 일이 생겼어. 밤이 깊어지고 다락방에 다시 모인 두 남매와 박상현. 수진은 이번엔 검은색 벨벳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빛났다. 민재는 짙은 남색 셔츠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박상현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우리 증거를 은밀히 훔쳐갔어요. 누군지 아직 파악 중입니다만 조심해야 합니다.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우리 계획을 다시 짜야겠어요. 갑자기 다락방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희미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민재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 알았나? 낮고 냉철한 목소리가 다락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실루엣은 곧 다락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 얼굴은 충격적이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가족 행사에서 종종 마주쳤던 삼촌, 김태호였다. 그는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눈빛은 냉담하면서도 교활했다. 내가 이 모든 걸 계획했고 너희가 가진 비밀까지 다 알고 있다. 태호가 냉소를 띠며 말했다. 민재는 굳은 목소리로 맞섰다. 왜 이러는 거야, 태호 삼촌? 우리 가족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태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다. 너희가 가진 진실이 밝혀지면 내 모든 게 무너져버려. 그래서 널 막아야 해. 수지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말했다. 우린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 순간 다락방 창문에 번개가 치며 어두운 밤을 밝히고 세 사람의 운명이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에 다다랐고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 것이다. 깊은 번개가 지나간 후 다락방 안에는 긴장감이 더욱 짙어졌다. 김태호 삼촌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가 감히 나한테 맞서다니 대단하군. 하지만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 그의 눈빛은 빛나면서도 냉혹했다. 민재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어. 이제는 진실만이 남았을 뿐이다. 수지는 살짝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삼촌, 이 집안의 어두운 비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태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경고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도 결국 너희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그 순간 다락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김태호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증거인멸 및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입니다. 태호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며 고개를 젓다가 눈빛을 바꾸어 비웃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너희 모두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경찰들이 태호를 끌고 나가는 동안 민재와 수진, 그리고 박상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다. 가족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은 아직 많아. 끝이 아니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 앞으로도 조심해야 해.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락방 창밖으로 스며들던 어둠 속 누군가가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다. 그들의 운명을 뒤흔들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